네, 뉴욕 증시 분위기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어떻게 더 해봐야 될지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한번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과장님하고 두 가지 볼 텐데 첫 번째 주제부터 우선 공개해 주십시오. 안전자산 금 가격입니다. 지금 1,900달러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만큼 시장에서는 위험보다는 안전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금 가격이 8개월 만에 1,900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에 대해서 수요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는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월 로이터 통신에서 친러시아 반군 관련돼서 뭐 우크라이나 군이 뭐 사흘 걸쳐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뭐 로이터에서도 나왔지만 이 러시아의 스크린 통신에서 나오게 되면서 국내 시장도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보도가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맞추고 나서 우크라이나 군이 사실 공격했다는 것을 부인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친러시아 반군이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대형 공격은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러시아 측과 그리고 미국 측의 이 의견은 상당히 이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 페스코프 트렘궁 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부는 병력 복귀와 관련해서 명확한 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군을 철수를 하는데 하루 만에 철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하고 이 친러 반군 사이에서 발생한 폭격 관련돼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관련돼서 우린 전쟁을 안 할 거고 계속 철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우려감을 더욱더 높이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미국 국방장관인 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병력을 더 가까이 이동을 시키고 더 많은 전투기를 착륙을 시켰다라고 이 발언을 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고 수일 내에 침공도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쪽은 더욱더 많은 부분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은 계속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여지는 남겨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단계별 시나리오를 이제 열거를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구실을 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즉 이러한 이제 반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이런 시비를 통해서 무언가 이런 구실을 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긴급 회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공격에 나서게 된다. 라는 이러한 이제 단계별 시나리오를 열거를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러시아 측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이제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바로 그것이 러시아가 이제 미국의 부대사인 바트코건을 추방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러시아 쪽에서도 불거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고조감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 위험자산 관련돼서는 안 좋은 이제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빅스 지수가 한 1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한 28을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역시나 한 8% 정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을 좋지 못했던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대로 이제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7bp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2%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1,900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6월 이후에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의미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광 셰그럽체인 뉴먼트 골드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금 가격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고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많은 부분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 가격 관련돼서 이제 UBS에서는 보수적인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UBS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배제할 경우에는 금 가격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같은 요인들 자체가 금 가격 하락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게 돼요. 이 기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1,650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세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던 부분이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봤자 온스당 1,850불에서 1,95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약세 시나리오도 제시를 했는데 고강도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은 이 2022년도에 미국의 국채 실질 금리 역시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 금 가격은 많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1,350불에서 1,450불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이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금 가격이 1,900불을 넘기는 했지만 기본 시나리오,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그보다 아래 가격을 바라보고 있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도 상단을 1,950불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금 가격 관련돼서 상방으로 계속적으로 베이팅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세와 약세 다 말씀해 주시니까 야, 이 금 관련된 거 사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금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또 뭐는 뭐 선물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ETF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덱스 골드 선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타이거 골드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될 텐데, 대부분 해지형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일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이 금 가격 관련돼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상품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UBS에서 제시를 한 것처럼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코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서 이 골드 선물 인버스를 접근을 하시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약세 시나리오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러한 이제 차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 가격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있게 될 텐데 뭐 대형주 중에서는 고려아연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오늘 관련돼서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작은 종목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활용을 하시기에는 더욱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종목으로는 엘컴텍과 IT생 한 정산해강 정도를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1,800에서 1,9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물이 있고 또 관련된 종목들까지 장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이날 얼마트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이제 업종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월마트 내용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월마트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어요. 호실적 발표하게 되고 가이던스도 강하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보수적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로 이제 이 자금이 조금 더 쏠린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억을 넘게 달성을 하게 되면서 컨센 대비 26.7억 달러를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매출 그리고 EPS 모두 다 컨센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일 매장의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 5.6% 정도가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샘스 클럽 같은 경우에도 동일 매장의 매출 증가율이 10.4%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일단 증가율 자체가 이 전반적으로 컨센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역시나 이제 컨센서스 대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영진이 제시를 했는데요. 2022년도에 매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3% 이상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2.8%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영진이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오늘 한 4%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프리스에서는 사실 이제 월마트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영향을 가늠을 하는 지표로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의 실적 발표 자체가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재무 상태가 얼마나 건전한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월마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 미국 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탄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필수 소비재인 이제 페슈콜라 같은 경우에도 한 0.28%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츠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일 시장에서 상당히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은 유통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좀 내용을 봤는데요. 좀 나머지는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토마토 지금 라이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악재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들고 가는 그런 악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모두 다 이 길게 끌고 가면서 자신들의 분명 이점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전쟁까지 가는 것도 어렵기는 하겠지만 물러서는 것도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지게 될수록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원자재에 관련돼서 계속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적인 이슈가 더욱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결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를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세우고 있는 만큼 양 국가가 사실상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주식시장에는 약간 좀 학습돼가지고 좀 단기적인 악재로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은가요? 그것까지만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단기적인 악재로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든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내에 반영이 되는 반영률 자체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정말 개전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이제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